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평온한 노후가 올 거라 믿고 싶어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번듯한 직장에서 20년을 버틴 선배들의 뒷모습은 우리의 미래이자 목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명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퇴직금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락함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월급은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와 혜택은 마치 우리가 꽤 괜찮은 자산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직장인이라는 신분은 내 시간을 팔아 회사의 가치를 높여주는 교환 행위일 뿐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수조 원씩 불어나는 동안 우리가 챙긴 것은 그저 매달의 생활비로 증발할 정도의 월급뿐이었습니다. 20년을 헌신한 끝에 손에 쥐는 것은 결국 회수되는 사원증과 정해진 액수의 퇴직금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얼마나 차갑게 계산되는지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사실 대기업 부장이나 중소기업 대리나 은퇴 후에 마주하는 불안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함의 크기만 다를 뿐 노동소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은 언젠가 멈출 수밖에 없는 기차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일수록 그에 맞춰 높아진 생활 수준이 은퇴 후에는 커다란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녀 교육비와 품위 유지비에 치여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제대로 쌓지 못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들의 삶도 사실은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싸우는 아슬아슬한 균형일지도 모릅니다. 회사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가장 위험한 인생의 도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보다 나 스스로 얼마만큼의 자산 시스템을 구축했느냐가 진짜 실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이 숫자의 진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20년을 헌신한 평범한 직장인의 퇴직금을 데이터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퇴직 전 평균 연봉을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가정할 때 각종 수당을 제외한 실수령 월급을 800만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은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의 벽입니다. 오랜 근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2억 원 초반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7억 원을 상회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청춘을 다 바친 대가가 전셋집 한 칸 마련하기조차 버겁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대단해 보였어도 그것이 고스란히 내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집은 있어도 쓸 돈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대기업 은퇴자들조차 퇴직 후 3년 이내에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벌어들이는 소득의 크기보다 그 소득을 얼마나 빠르게 자산으로 전환했는지가 훨씬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지난 20년간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는 우리 월급의 상승 속도를 3배 이상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는 동안 자본가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자산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자본의 가치에 잠식당하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후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노인 빈곤율 40%라는 지표는 우리 세대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과거에는 성실함 하나로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융지능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대기업 부장의 사례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한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월급이라는 단일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서 작은 뗏목 하나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지금 당장 자본가의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품격은 내가 가졌던 명함이 아니라
내가 잠든 사이에도 들어오는 배당금과 임대료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회사가 사라진 뒤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월급의 최소 30%를 무조건 생산자산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산자산이란 가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거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우량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우량 배당주는 우리 같은 직장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회사 업무에 쏟는 열정만큼이나 내 자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습관이 10년 뒤에는 상상 이상의 자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소외자가 될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배운 노하우와 전문 지식은 회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주 귀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블로그나 유튜브 혹은 전문 플랫폼을 통해 세상과 공유하며 나만의 권위를 쌓아 나가십시오. 회사 간판이 떼어진 뒤에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퇴 없는 평생 직장이 됩니다. 퇴근 후에 2시간을 의미 없는 술자리나 스마트폰 영상 시청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회사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기보다 나만의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수준이 소득을 앞지르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차, 더 넓은 집, 비싼 취미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달콤한 덫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남들에게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과시 비용을 줄여 종잣돈 1억 원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모으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1억 원이 모이는 순간 자산은 생명력을 얻고 스스로 증식하며 우리를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채는 철저히 통제하되 수익을 내는 자산을 살 때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일의 거대한 자유를 선택하는 용기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산 형성은 기술보다 태도의 문제이며 이 태도가 10년 뒤에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자본의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나 자신과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토대가 무너진 노년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곤 합니다. 대기업 부장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성실함 그 너머에 있는 준비된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돈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은퇴 후의 비참함이 아닌 평온함으로 돌아오도록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의 부속품으로 살다 용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단에 안주하지 말고 시장의 원리를 명확히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자본주의는 반드시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당장 통장의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복리의 시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